잔잔한 파도가 모래사장을 스치고 있었다. 칸자와 노부아키는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는 폐허 속에서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다.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려 그는 깜짝 놀랐다. 멀리 땅 위에서 무언가 빛을 반사하고 있었다. 그는 가까이 다가가 그것을 집어들자 휴대폰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화면에는 게임 규칙에 대한 알림이 떠 있었다. 왕게임에 반 전원이 참가해야 한다. 왕의 명령은 절대적이며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 24시간 이내에 중도 포기는 불가능하다. 노부아키는 계속해서 다른 알림을 확인했다. 그는 충격에 휩싸였다.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 사형에 처한다는 문구를 보았기 때문이다. 그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동안 갑자기 큰 파도가 덮쳐 그를 삼켰다. 혼란과 호흡 곤란 속에서 노부아키는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들었다. 정신을 차리자 그것이 치엠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노부아키와 함께 살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을 표현했다. 하지만 모든 것은 너무 늦었다. 노부아키는 치에미의 몸이 녹아내리며 바다에 가라앉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보았다. 그녀가 벌을 받았다는 알림과 함께 그는 고통스럽게 비명을 질렀다. 장면은 맑은 정오의 큐어 고등학교 운동회로 전환된다. 계주 경기가 한창이다. 일반의 첫 주자는 552 마사토시로 현재 2위를 달리고 있다. 그는 노력했다. 온 힘을 다해 히라시 준나에게 바통을 넘기려 했다. 하지만 그녀는 불행히도 돌에 걸려 넘어져 반이 뒤처지게 되었다. 다행히 노부아키가 바통을 이어받아 거리를 좁힌 후 반에서 가장 빠른 나츠코에게 넘겼다. 나츠코는 폭발적인 스퍼트로 일반에게 압도적인 승리를 안겨주었다. 반 전체가 환호성으로 터져나갔다. 그 아름다운 기억은 노부아키에게 입학 첫날을 떠올리게 했다. 그는 창가 마지막 줄에 앉게 되었고 그곳에서 혼다 나츠코를 만났다. 그녀의 순수한 모습을 보자 노부아키는 치에미의 모습이 떠올라 순간 멍하니 눈물을 흘렸다. 쉬는 시간, 모두가 친해지려고 둘러쌌지만 노부아키는 짜증과 분노로 그 관심을 거부하고 교실을 뛰쳐나갔다. 마치모토 리오나는 그가 귀찮다며 모두에게 내버려두라고 말했다. 노부아키는 학교 뒤편 구석에 앉아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었다. 노부아키는 견디지 못하고 도망쳤다. 잠시 후 교실로 돌아오자 모두가 운동회 대표를 뽑기 위해 토론하는 것을 보았다. 나츠코가 재빨리 다가와 그에게 권했지만 노부아키는 즉시 거절했다. 마사토시도 운동회가 그를 환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설득에 나섰다. 나가타 테루아키가 농담을 던졌지만 스지사와 류가 반박하며 그를 끌어들였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나츠코는 자신이 마지막 주자라며 어떻게 되든 그들의 반이 이길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했다. 노부아키는 여전히 걱정이 많았지만 나츠코의 손길과 환한 미소에 거절할 수 없었다. 점심시간, 노부아키는 조용히 계단 아래 벤치에 앉았다. 그리고 그 자리 덕분에 우연히 나츠코에 대한 대화를 엿듣게 되었다. 그들은 그녀의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정보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항상 웃는다고 말했다. 노부아키는 친구를 사귈 수 없는 자신의 고통을 생각하며 마음이 아팠다. 반면 나츠코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살고 있었다. 회상이 끝나고 노부아키는 반 친구들과 함께 승리의 기쁨에 동참했다. 밤이 되자 그는 책상 위에 운동회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다. 모든 것이 이렇게 계속 즐거웠으면 좋겠지만 꿈은 그저 꿈일 뿐이야. 자정이 되자 2학년 일반 모두가 잠든 사이 노부아키는 메시지를 받았다. 왕게임이 시작되었다. 메시지는 그와 나츠코에게 키스하라고 요구했고 그는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절망했다. 다음날 아침 노부아키가 교실에 들어서자 유이치와 다른 아이들이 그를 막아서며 어젯밤 메시지에 대해 놀렸다. 그들의 반응은 예전 반 아이들이 보였던 것과 똑같아서 그는 순간 당황했다. 노부아키가 반박했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놀려댔다. 리나도 조롱에 가담했지만 나츠코가 단호하게 반박했다. 막다른 길에 몰린 노부아키는 결국 이 게임의 진실과 이전 반의 비극적인 결말을 털어놓았지만 곧바로 유이치에게 멱살을 잡혀 위협당했다. 교실 분위기는 싸늘해졌다. 다행히 수업종이 울려 모두 흩어졌다. 수업이 끝나고 노부아키는 슬픈 마음으로 옥상에 올라가
예전 반 친구들의 얼굴을 떠올렸다. 누군가 쓰러지기 전까지 그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 갑자기 무라즈미 아미가 옥상문에 나타났다. 노부아키가 나츠코를 좋아한다고 오해하고 도와주겠다고 제안했다. 노부아키는 짜증내며 그녀를 쫓아냈고 아미는 기분 나빠하며 떠났다. 노부아키는 지친 채 난간에 기대어 자신의 가혹한 운명을 받아들이며 나츠코까지 끌어들이고 싶어 했다. 밤이 되자 노부아키는 공원 운동장에 홀로 앉아 휴대폰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결말을 기다리던 중 갑자기 나츠코가 달려와 걱정스럽게 그의 안부를 물었다. 바로 그 휴대폰이 울리며 5분 남았다고 알렸다. 노부아키는 거부하며 소리쳤다. 그의 마음속에는 온통 치에미의 모습뿐이었기 때문이다. 멀어졌음에도 잊을 수 없는 사람. 그는 나츠코에게 천국을 아냐고 갑자기 물었고 그녀는 아주 편안하게 대답했다. 곧이어 그녀는 울타리를 넘어 그에게로 들어왔다. 안으로 들어오자 60초 남았다는 메시지가 도착했고 나츠코는 다가와 그의 손을 잡고 도와주겠다고 제안했다. 노부아키는 거절했지만 눈물은 계속 흘렀다. 나츠코는 그를 껴안고 마음을 표현했지만 여전히 밀쳐졌다. 익숙한 벨소리가 울리자 노부아키는 운명을 받아들였다. 나츠코가 갑자기 그에게 가벼운 키스를 하고는 치에미에게서 그를 빼앗기 위해 선전포고를 했다. 일어나지 않자 노부아키는 의심하며 휴대폰을 열었고 자정이 되기 1분 전에 아미에게서 온 메시지를 보았다. 다음 메시지로 넘기자 명령 완료 알림이 보였다. 노부아키는 점점 더 불안해하며 계속해서 다른 메시지들을 훑어보았고 모두 다른 사람들을 위한 명령이라는 것을 알았다. 불필요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경고와 아무도 잠들면 안 된다는 경고를 보자 그는 즉시 나츠코에게 모두를 깨우라고 말하고 자신은 츠바사의 집으로 달려갔다. 어른들이 막았지만 노부아키는 방으로 곧장 뛰어들어갔다. 츠바사가 벌칙 때문에 자살하려는 것을 보고 노부아키는 급히 그를 밀치고 어른들에게 응급실로 데려가 달라고 소리친 후 공원으로 돌아왔다. 돌아왔을 때 나츠코는 몇 명을 모았지만 나머지는 운이 없었다. 노부아키가 설명하려 했지만 유이치가 말을 끊었다. 아미가 끼어들어 나나미를 부르러 갔지만 늦었다고 말하자 모두 더욱 혼란에 빠졌다. 노부아키는 소리쳤다. 진정시키려 했지만 유이치에게 멱살을 잡히고 욕을 들었다. 다른 방법이 없었던 노부아키는 자신이 예전에 이 게임에 참여했고 유일한 생존자라고 밝힐 수밖에 없었다. 설명이 끝나자 아미는 노부아키가 나츠코와의 명령 수행을 거부하여 그녀를 위험에 빠뜨렸다며 그를 추궁했다. 다른 사람들도 그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노부아키는 머리를 감싸쥐고 죄책감에 소리쳤고 그때 유이치가 갑자기 그의 얼굴을 때렸다. 긴장된 순간 미츠키가 메시지를 받고 소리쳤다. 벌을 받는 사람은 유이치였다. 유이치는 여전히 모든 것이 그 때문이라고 고집했지만 결국 절망적인 비명 속에서 목숨을 잃었다. 노부아키는 이 게임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고 피비린내 나는 결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눈앞의 광경을 목격한 나츠코는 테루아키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죽을 것이라는 사실에 절망했다. 그런 상황에서 노부아키도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그리고 그가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자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첫 경험을 주고 싶다며 겁에 질려 애원했다. 노부아키는 이를 이해했지만 게임의 무서움 때문에 그녀에게 일어날 수 있는 결말에 대해 무력하게 상기시킬 수밖에 없었다. 그때 그의 잠재의식 속에서 예전 학교와 게임이 처음 시작되었던 기억이 되살아났다. 1학년 B반에서 토요다 히데키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반 전체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게임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이사토미에게 다가갔다. 위급한 상황에 나카오 미나코가 즉시 사토미 앞을 가로막으며 그를 꾸짖었다. 히데키는 태연하게 선언했다. 왕의 명령은 절대적이라고. 하지만 시로카와 다른 아이들은 믿지 않고 장난이라고 생각했다. 결국 수군거리는 분위기 속에서 히데키는 생각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 그가 떠난 후 노부아키의 절친인 하시모토 나오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당시 노부아키도 모두처럼 이것이 장난이라고 생각하며 나오야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밤이 되자 노부아키가 잠든 사이 게임 메시지가 다시 도착했다. 첫 번째 메시지는 히데키와 사토미에게 보내는 경고였고
두 번째 메시지는 타자키 다이스케와 나카지마 미사키에게 보내는 도를 넘은 명령이었다. 이것이 장난이라고 생각한 노부아키는 휴대폰을 옆으로 던져두고 계속 잤다. 그 행동이 그를 후회하게 만들 줄은 몰랐다. 다음날 아침 교실에 무거운 분위기와 함께 담임 선생님이 들어와 사망 소식을 전했다. 히데키와 사토미에. 너무나 갑작스러운 소식에 반. 전체는 큰 충격에 빠졌다. 노부아키도 방금 들은 것을 믿을 수 없었다. 수업이 끝나고 반에서 가장 미스터리한 학생인 이와무라리아가 혼란스러운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미사키는 명령을 수행하지 않으면 자신의 결말도 같을 것이라며 몹시 불안해했다. 노부아키가 서둘러 그녀를 안심시키려 하자 갑자기 치에미가 나타나 그를 대신해 말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미사키의 남자친구인 유타도 끼어들었다. 두 사람의 관계를 빌미로 그녀와 다이스케를 협박했다. 슈타가 이를 크게 벌일까봐 노부아키가 말리려 했지만 반박당했고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혼란스러운 하루가 끝났다. 해질녘 노부아키는 강가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치에미가 다가와 천진난만하게 말을 걸었지만 그 어떤 격려의 말도 노부아키를 기쁘게 할 수는 없었다. 친구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후였기 때문이다. 바로 그때 명령 완료 메시지가 도착했고 그는 두 사람이 정말로 그런 짓을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치에미는 조금 걱정하며 만약 우리도 같은 명령을 받으면 어떡하냐고 물었다. 노부아키는 당황하며 따르지 않을 거라고 대답했다. 다음날 아침 등굣길에 나오야가 다음에 받을 문자에 대해 이야기했다. 슈타가 왕처럼 명령을 내릴 차례였다. 명령은 꽤 간단했지만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 그들을 걱정하게 만들었다. 즐겁게 이야기하던 중 노부아키가 갑자기 멈춰서서 긴장한 채 나오야에게 히데키처럼 죽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예상대로 교실에 들어서자 슈타가 다이스케를 마구 때리고 있었다. 노부아키가 즉시 달려가 말렸지만 분노에 찬 슈타는 히데키처럼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고 다이스케에게 명령했다. 말이 끝나자마자 반 전체의 휴대폰이 슈타의 명령과 똑같은 내용으로 울렸고 다이스케는 공황 상태에 빠져 교실 밖으로 뛰쳐나갔다. 노부아키는 분노하며 통쾌하게 웃는 슈타의 멱살을 잡았다. 치에미가 재빨리 달려와 말리며 다이스케부터 챙기라고 상기시켰다. 그 후 노부아키는 옥상에서 다이스케를 따라잡고 게임은 가짜일 뿐이라고 안심시키려 했다. 하지만 히데키와 사토미에 대한 기억 때문에 다이스케는 믿을 수 없었다. 노부아키가 우연일 수도 있다고 말하자 다이스케는 화를 내며 초등학생도 그런 건 믿지 않을 거라고 반박했다. 그 실망감 앞에서 노부아키는 자신의 밴드 결성 꿈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 말에 다이스케도 아버지가 의사지만 항상 가수가 되고 싶어서 매일 목소리 연습을 한다고 털어놓았다. 이 기회를 틈타 노부아키는 심판의 시간을 넘기기 위해 세 사람이 함께 밤새 음악 연습을 하자고 제안했다. 계획대로 다이스케는 노부아키와 나오야를 집으로 데려갔다. 다이스케의 저택은 슈퍼카 넓은 정원 웅장한 집으로 매우 호화로웠다. 안으로 들어가자 두 친구는 방음실에서 마음대로 기타를 골랐고 그들은 밤늦게까지 함께 노래하고 연주하며 최선을 다했다. 휴식을 취하던 중 노부아키는 다이스케가 차고 있는 팔찌를 보고 자신도 비슷한 것을 갖고 싶다고 말했다. 비록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만 다이스케는 여전히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했다. 하지만 노부아키는 부드럽게 그 말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꿔주었다. 젊음의 정신과 강렬한 삶의 희망을 담아서 다이스케는 마지막 순간까지 미친 듯이 음악에 몰입했다. 그들이 넘겼다고 생각했을 때 남은 두 사람이 쉬는 동안 다이스케는 물을 가지러 나갔다가 사라졌다. 그들은 그 순간이 그를 잃어버린 순간이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 현재로 돌아와 노부아키는 다이스케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야기하며 결론을 내렸다. 함께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그때 테루아키가 나츠코에게 다가갔다. 유이치의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던 그는 그녀의 애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땅에 넘어뜨렸다. 아미가 서둘러 말리려 했지만 테루아키에게 밀쳐졌다. 바로 그때 나츠코가 갑자기 본성을 드러내며 테루아키를 걷어차고 완전히 변했다. 그녀는 노부아키를 비웃으며 스스로 옷을 벗었다. 그 행동은 모두를 경악하게 했지만 그녀는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심지어 자신을 막으려는 노부아키를 꾸짖었다. 그가 누구냐고 묻자 나츠코는 미소를 지으며 뒤틀린 심리를 보여주는 한마디로 대답했다. 그녀는 테루아키와의 일을 빨리 끝내고 싶었지만 노부아키에게 저지당하자 그를 따로 불러내 이야기했다. 나츠코는 노부아키의 선량함에 인내심을 잃었고 그의 방해를 끝내기 위해 갑자기 공격당한 것처럼 비명을 질러 모두가 오해하게 만들고 노부아키에게 달려들게 했다. 덕분에 나츠코가 이전에 쌓아온 청순한 이미지 덕분에 그녀는 쉽게 자신을 피해자로 만들었고 노부아키를 아무도 믿지 않게 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녀는 미즈키에게 왕의 명령에 따라 노부아키에게 죽음의 문자를 보내라고 요구했다. 그녀는 교묘하게 미즈키의 심리를 조종하여 그가 저지른 일 때문에 노부아키가 죽어 마땅하다고 거의 믿게 만들었다. 노부아키는 그 표정에서 나츠코의 잠재적 위험을 감지했고 그녀의 본 모습에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극도로 긴장된 상황이 되었을 때 켄타가 어디선가 공원으로 달려와 노부아키의 이름을 크게 외쳤다. 그 외침은 마치 그가 정신을 잃기 전 마지막 희미한 희망의 빛 같았다. 켄타의 갑작스러운 등장은 노부아키를 살해하려던 나츠코의 계획을 실패로 만들었다. 그는 같은 반 친구들이 노부아키를 그렇게 비참하게 때렸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렸다. 켄타는 큰 소리로 맞섰다. 그저 자기들끼리 즐기고 있었을 뿐이라며 켄타에게 방해하지 말라고 충고했다. 그녀는 휴대폰을 집어 미츠키에게 주며 노부아키와 켄타에게 죽음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문자를 보내라고 요구했다. 미츠키가 거부하자 나츠코는 두 사람에게 문자를 보내지 않으면 죽는 건 바로 미츠키가 될 거라고 협박했다. 나츠코의 이상한 행동에 미츠키는 겁을 먹었다. 노부아키가 힘겹게 미츠키에게 자신과 나츠코에게 문자를 보내라고 말했다. 그녀는 절망에 차소리치며 그런 잘못된 짓은 할 수 없다고 했다. 혼란스러운 와중에 미츠키는 실수로 휴대폰을 부쉈고 그 사실에 즉시 공황 상태에 빠졌다. 나츠코는 욕을 한 번 하고 테루아키와 다른 곳으로 가자고 했다. 켄타는 분노하며 그녀를 땅에 넘어뜨리고 같은 반 친구가 죽었는데 어떻게 그냥 갈 수 있냐고 따졌다. 하지만 고통스럽게 신음하는 노부아키를 보고 켄타는 즉시 그를 병원으로 데려가기로 결정했다. 미츠키도 그들 두 사람을 따라가고 싶어 했다. 나츠코도 끼어들려고 다가왔지만 켄타에게 뺨을 한 대 맞고 버려졌다. 가는 길에 미츠키는 울면서 죽고 싶지 않아라고 말했다. 켄타는 자신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명령할 권한이 있다고 위로했다. 그는 자신에게 유키무라 미츠키를 보호하고 그녀의 목숨을 구하라고 명령할 것이다. 그는 자신의 명령에 따라야만 한다. 그러면 둘 다 살 수 있을 것이다. 켄타는 반 아이들이 이 왕게임이 노부아키의 탓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분개했다. 하지만 노부아키 자신도 그렇게 느끼고 있었다. 자신 때문에 유이치가 죽었다. 그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 켄타는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했다. 그래서 노부아키는 이전 학교에서 일어난 일을 두 사람에게 들려주었다. 이전 학교에서도 학생들은 다이스케와 히데키 사토미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두려워했다. 모두가 이 왕게임이 진짜라는 사실에 혼란스러워했다. 그리고 오늘 그들은 새로운 명령을 받았다. 반 전체가 카나와 나오야에게 투표해야 했다. 표를 적게 받은 사람이 벌을 받는다. 무효표는 인정되지 않는다. 반 친구들은 참여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렇게 하는 것은 간접적으로 한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카나는 이미 휘말렸기 때문에 투표에 동의했고 그들은 오후에 투표하기로 결정했다. 학교 복도에서 노부아키는 나오야 치에미와 전략을 논의했다. 그와 치에미가 반 여자애들에게 이야기하기로 했다. 치에미는 확신은 못하지만 카오리와 에미에게 나오야에게 투표해달라고 부탁해볼 수 있다고 했다. 나오야는 남자애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맡았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이기면 카나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걱정했다. 노부아키는 지금은 다른 사람을 걱정할 때가 아니라고 조언했다. 나오야를 잃을 수는 없다고. 그는 즉시 반 여학생들에게 이야기하러 갔다. 노부아키가 처음 접근한 사람은 미사키였다. 그녀가 나오야에게 투표하기로 동의하자마자 카나가 와서 자신에게 투표해달라고 애원했다. 양쪽에서 압박을 받자 미사키는 소리쳤다. 그만하라고.
그녀는 선택할 수 없어 혼란스러워하며 얼굴을 감쌌다. 노부아키는 즉시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부탁했다. 그는 이미 다이스케를 잃었으니 나오야까지 잃을 수는 없다고. 카나는 분노하며 죽은 사람의 이름을 파는 노부아키의 비겁한 행동을 비난했다. 그때 나오야가 나타나 노부아키를 변호했다. 나오야의 생존을 위해 싸우고 무릎 꿇는 것이 비겁한 일이 아니라고. 결국 미사키는 나오야에게 투표하기로 결정했다. 다이스케 덕분에 자신이 벌을 받지 않았으니 은혜를 갚겠다고. 카나는 그 말을 듣고 몹시 화가 났다. 그녀는 배신당한 기분이었다. 미사키의 결정은 자신에게 죽으라는 말과 다름없었다. 카나는 교실을 나와 머릿속으로 생각을 굴리며 상황을 타개할 방법을 찾으려 애썼다. 그녀는 나오야 때문에 죽을 수는 없었다. 학교의 한적한 구석에서 카나는 아키라를 유혹해 자신에게 투표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몸을 거래 대상으로 쓰는 것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카나는 슈타가 나무 뒤에서 자신의 계획을 엿들었다는 것을 몰랐다. 그는 교실로 돌아와 노부아키와 이야기했다. 슈타는 누구에게 투표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자신의 표가 다른 한 사람을 죽일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는 선택하고 싶지 않았다. 노부아키는 침착하게 그렇게 감상적으로 굴지 말라고 했다. 그들의 표는 사람을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었다. 슈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노부아키에게 카나의 행동을 알려주기로 했다. 카나가 표를 얻기 위해 남자애들에게 몸을 팔았다고. 노부아키는 즉시 교실에 앉아있는 신고를 쳐다봤다. 그는 다가가서 나오야에게 투표할 거냐고 물었다. 신고는 아마도 그럴 거라고 망설이며 대답했다. 투표하겠다고 말했지만 그는 계속 노부아키의 눈을 피하다가 자리를 떴다. 슈타는 자신은 나오야에게 투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마 결과는 바뀌지 않겠지만 오후에 모두가 투표를 마친 후 노부아키가 개표를 했다. 처음에는 카나도 웃을 수 있었다. 하지만 투표수가 막상막하가 되자 그녀는 시작했다. 패닉에 빠진 그녀는 자신이 이길 거라고 계속 스스로를 안심시켰다. 마지막 투표용지가 뽑히자 카나가 다가와 그것을 낚아챘다. 노부아키가 부정행위를 했다고 비난하며 그녀는 투표용지를 살짝 열었다. 자신의 이름을 본 그녀는 기뻐서 환호했고 나오야는 넋이 나간 채 무릎을 꿇었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노부아키가 투표용지를 펴서 읽었다. 카나, 미안해. 난 나오야에게 투표했어. 그렇게 나오야가 이겼다. 바로 그때 카나가 벌을 받아야 한다는 문자가 도착했다. 그녀는 두려움에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그녀는 죽고 싶지 않았다. 이 게임 때문에 죽고 싶지 않다고 말했지만 어째서인지 카나는 창문으로 달려가 머리로 유리를 깨고 땅으로 떨어졌다. 그녀가 피웅덩이에 쓰러져 있을 때 모두 카나의 벌에 대한 문자를 받았다. 그것은 죽음이 아니라 좋아하는 사람에게 고백하는 것이었다. 카나는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상태가 꽤 안 좋아서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수도 있었다. 노부아키는 나오야가 이기도록 속임수를 썼다고 고백했다. 그는 유혹하는 문자를 보냈다. 카나에게 투표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사람들에게. 그는 게임에서 단 한 명만 벗어날 수 있으며 상대방에게 5분만 생각할 시간을 주어 카나를 배신하게 만들었다. 만약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배신자로 몰릴 것이라고 했다. 노부아키는 자신이 악마처럼 끔찍하다고 느꼈다. 하지만 나오야는 친구를 구하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하는 악마가 어디 있겠냐고 생각했다. 하루가 끝나기 10분 전 치에미와 나오야, 노부아키는 새로운 문자를 받았다. 카나가 죽었기 때문에 나오야가 그녀를 대신해 벌을 받아야 했다. 그의 벌은 그날이 끝나기 전에 성관계를 하는 것이었고 그렇지 않으면 분신형에 처해질 것이었다. 친구를 구하기 위해 노부아키는 괴로워하며 나오야와 치에미를 한 방에 가뒀다. 나오야는 죽음이 두려웠지만 그보다 더 친구를 배신하고 싶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노부아키는 그를 기절시킨 후 치에미에게 나오야를 부탁했다. 다시 현실로 돌아와 그가 과거에 했던 일들을 다 들은 켄타는 그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아무도 친구를 구하기 위해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가 증오하는 것은 왕이었다. 켄타의 위로에 노부아키는 마음껏
실컷 울었다. 공원에서 나츠코는 살고 싶으면 자기 말을 들으라고 모두를 설득했다. 바로 그때 땅에 떨어진 누군가의 휴대폰이 울렸다. 전화를 건 사람은 켄타였다. 나츠코는 휴대폰을 집어들고 꿍꿍이가 있는 미소를 지었다. 노부아키의 휴대폰이 공원에 떨어진 것 같았다. 켄타는 자신이 휴대폰을 찾아주겠다고 말하며 그에게 병원에 가보라고 권했다. 하지만 노부아키는 왕게임을 끝낼 열쇠를 찾기 위해 한 곳으로 가고 싶어 했다. 30년 전 첫 번째 왕게임이 한 마을에서 일어났다. 평화롭던 마을은 파괴되었다. 왕의 명령이 담긴 종이 한 장 때문에 노부아키는 그곳에 이 게임을 끝낼 단서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켄타와 미츠키는 같이 가고 싶어 했다. 그들은 그 마을로 가는 첫차를 타기로 했다. 기차 안에서 미츠키는 만약 제때 휴대폰을 바꾸지 못하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걱정했다. 그녀의 불안한 모습에 노부아키는 예전 학교의 나미를 떠올렸다. 켄타는 궁금해했다. 왕게임의 배우가 누구이며 그 목적이 무엇인지. 노부아키는 몰랐다. 예전에 그는 왕이 반 친구 중 한 명이라고 생각했지만 틀렸다. 그는 옛날 이야기를 시작했다. 나미는 마치 자신이 왕인 것처럼 누구에게나 명령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에게 왕을 만지라고 명령했다. 노부아키의 추리를 믿었기 때문이다. 왕이 반 친구 중 한 명이라서 한 명씩 만지기만 하면 왕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노부아키는 걱정했다. 만약 왕이 반 친구가 아니면 어떡하냐고 나미가 죽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결과를 마주하고 가장 긍정적으로 생각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다음 날 교실에서 노부아키는 설명했다. 나미가 왕게임을 끝내고 더 이상의 희생자를 막기 위해 왕을 찾으려는 것이라고 모두에게 설명했다. 더 이상의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말이다. 반 전체가 그녀의 고귀한 희생에 환호했다. 그들은 남학생들부터 시작했다. 첫 번째는 버섯머리인 신고였다. 그는 약간 긴장했지만 나미가 만진 후에도 아무런 문자가 올리지 않았다. 그는 왕이 아니었다. 잠시 후 모든 남학생이 무사했고 여학생들만 남았다. 다음은 리아였다.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않는 차가운 백금발 소녀. 하지만 나미가 자신을 만지기 전에 리아가 자신이 왕이라고 밝혔다. 이 말에 모든 학생들이 깜짝 놀랐다. 곱슬머리 친구는 리아의 장난을 불쾌해했다. 리아는 자신이 정말 왕이라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녀에게 따져 물었다. 집단 폭행이나 욕설, 저지로는 이 끔찍한 게임을 끝낼 수 없다. 위험을 무릅쓰고 이 방법을 썼다가 실패하면 반에서 누군가 죽게 될 것이다. 리아는 차갑게 이 게임을 끝낼 유일한 방법은 왕을 죽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부아키는 충격받았다. 그는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냐고 되물었다. 리아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네가 왕 찾기를 시작했으니 네가 왕을 죽일 책임을 지지 않으면 누군가 죽게 될 거라고. 말을 마친 리아는 나미의 손을 잡아 자기 몸에 대고 결과를 기다렸다. 노부아키는 자신이 이 게임을 끝내기 위해 살인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충격받아 있었다. 하지만 문자는 오지 않았고 리아는 왕이 아니었다. 이제 남은 건 5명의 소녀. 노부아키는 혼란스러웠다. 이들 중 한 명이 왕이라고? 다음은 치엠이었다. 그녀는 나미가 괜찮은지 걱정하며 물었다. 만약 왕이 우리 중에 없다면 남은 사람은 점점 줄어들 텐데. 나미는 점점 평정심을 잃어갔다. 그녀는 소리쳤다. 왕은 분명 우리 중에 있을 거라고. 그녀는 노부아키를 믿기에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했다. 말을 마치자마자 나미는 치에미를 만졌다. 바로 그때 노부아키의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다. 그는 두려워하며 문자를 열어 읽었다. 엄마였다. 오늘 밤 엄마. 안 들어오니까 오븐에 있는 저녁 데워 먹으렴. 노부아키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상관없는 문자라 미안하다고 모두에게 사과했다. 치에미도 한숨을 내쉬었지만 반대로 나미는 걷잡을 수 없이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노부아키에게 물었다. 왕은 우리 반에 있는 거 맞지? 그는 그녀에게 확실한 대답을 해주지 못했다. 나미는 모두를 만졌지만 아무런 문자를 받지 못했다. 완료 문자를. 즉, 왕은 반에 없었다. 다가올 뻘이 두려워 나미는 교실 밖으로 뛰쳐나갔고 그녀가 어리석은 짓을 할까봐 노부아키는 사방을 찾아다녔고
마침내 강가에서 나미를 찾았다. 다리 밑에서 노부아키는 약속했다. 그녀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나미는 자신이 너무 바보 같아서 모두에게 패만 끼쳤다고 자책했다. 노부아키는 모든 잘못을 자기 탓으로 돌리며 나미를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녀는 자정까지 곁에 있어달라고만 했다. 자정, 노부아키는 나미가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 평생 어둠에 갇히는 벌을 받는다는 문자를 받았다. 그리고 두 사람은 나미가 실명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노부아키는 계속해서 사과했다. 나미는 적어도 자신이 살아있지 않냐며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바로 그때 노부아키는 중요한 것을 잃게 될 것이라는 문자를 받았다. 노부아키가 낙담한 틈을 타 나미는 몰래 전화를 받으러 갔다. 그녀는 노부아키의 명령에 대해 묻고는 사라져버렸다. 날이 밝자 노부아키는 도시 곳곳을 바쁘게 돌아다니며 나미를 찾았다. 마침내 그는 그녀와 연락이 닿았다. 전화로. 해변에서 나미는 노부아키를 걱정시킨 것을 사과했다. 그녀는 자신이 노부아키에게 중요한 사람인지 알고 싶어 했다. 자신의 목숨이 그에게 중요한 것인지. 그녀가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도록. 노부아키는 그녀의 눈이 되어 그녀를 지켜주겠다고 맹세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 나미는 울기만 했다. 그녀는 마음을 털어놓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노부아키는 집에 돌아와 모든 것을 부쉈다. 집안에서 화를 내며 계속 욕을 했다. 그는 기타와 팔찌를 부쉈지만 아무런 문자도 오지 않았다. 임무를 완수했다고. 하지만 나미는 조용히 고마워하며 그들이 함께했던 시간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노부아키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그는 걱정되어 길로 뛰쳐나가 어딘가로 달려갔다. 가는 길에 노부아키는 치에미에게 전화해 나미와 함께 있었고 그녀를 사랑하게 됐으니 헤어지자고 말했다. 그 후 그는 서둘러 해변으로 달려가 모래사장에서 나미의 휴대폰을 찾았지만 그녀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아래로 이어지는 희미한 발자국만 남아있었다. 푸른 바다로. 모래 위에는 나미가 용기 내지 못했던 뒤늦은 고백이 쓰여 있었다. 노부아키, 사랑해. 노부아키는 눈물을 흘리며 미친 듯이 바다로 달려가 나미를 찾았다. 하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고 그는 낙담하여 해변에 앉았다. 그때 문자를 받았다. 명령을 완수했습니다. 노부아키는 무력감에 고통스럽게 울었다. 바로 그때 리아가 나타나 의미심장하게 욕했다. 멍청이. 리아는 모래사장으로 내려와 바다를 보며 비웃었다. 나미의 벌은 죽음이 아니었는데도 그녀는 죽음을 선택했어. 노부아키는 참지 못하고 다가가 그녀의 멱살을 잡았다. 리아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분노로 자신을 죽이라고 도발했다. 그녀는 자신이 왕이니 자기가 죽으면 게임은 끝날 거라고 했다. 리아도 별로 살고 싶어 하지 않는 듯했다. 노부아키는 나미가 왕이 반에 없다는 걸 증명했기 때문에 믿지 않았다. 하지만 리아는 그때 자신이 나미의 손을 잡아 자신을 만지게 했다고 태연하게 말했다. 즉, 나미가 스스로 만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무효라는 것이다. 노부아키는 분노하여 그녀를 밀어 넘어뜨렸다. 리아도 지지 않고 전기 충격기를 그의 몸에 댔다. 네가 진짜 왕이었다면 노부아키는 이미 죽었을 거야. 넌 지아의 목적이 대체 뭔지 모르겠지? 그녀는 분명히 원한다고 말했어. 이 게임을 즐기고 승리하는 것을 말이야. 지아는 왕을 이기기 위해선 뭐든지 할 거야. 노부아키를 죽이는 것까지도 그는 그런 생각에 동의하지 않아. 희생자 없이 이길 방법이 분명 있을 거라고. 지아는 그런 식으로는 조만간 지고 죽게 될 거라고 비웃었지. 자기는 왕을 이기고 승리할 거라고. 장면이 바뀌어 편의점 앞으로 카리와 요스케가 함께 음료를 마시고 있어. 카리는 자기가 죽을까봐 걱정해. 요스케는 죽음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위로하며 모두의 죽음과 이 왕게임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말해. 그는 그녀를 지켜주고 절대 죽게 두지 않겠다고 약속해. 카리는 예전에 유치원에서 괴롭힘을 당할 때 요스케가 나서서 지켜줬던 것을 떠올려. 그녀는 만일을 대비해 서로의 전화번호를 저장하자고 제안해. 노부아키의 집에서 나오야가 말하길 어젯밤 신고와 아케미는 반 친구 2명에게 죽음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문자를 보내야 했고 그러지 않으면 자연사하게 된다고 했어. 문자를 보내면 받은 사람이 자연사하는 거지. 신고는 계단에서 굴러떨어졌고 모토키와 마키는 갑자기 뇌졸중으로 죽었어. 이 두 사람은 아케미가 선택했지. 하지만 노부아키는
넋이 나가 듣지 않고 있었어. 그는 나미의 휴대폰을 나오야에게 건네며 반 친구들이 계속 죽어가는 걸 견딜 수 없다고 해. 기분이 최악일 때 노부아키는 유스케에게서 온 전화를 받아. 그는 왕게임을 조사하다가 단서를 찾았다고 해. 희생자마다 왕에게서 글자 하나를 받았는데 나미의 글자는 D였어. 이 게임에서 살아남으려면 협력해야 해. 노부아키는 지아에 대해 궁금해했어. 그녀는 스스로 왕이라고 칭하며 이 게임에 대해 많이 알고 있었지. 요스케는 예전에 지아도 꽤 상냥했지만 친아버지에게 학대를 당했다고 말해. 그 후로 지금처럼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이 됐다고. 그리고 그는 노부아키에게 부탁을 해. 만약 자기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노부아키가 카리를 돌봐주길 바란다며 전화를 끊었어. 그들은 왕에게서 새로운 명령을 받아 반의 누구도 게임에서 쓸데없는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였어. 쓸데없는 짓이 뭔지 생각하기도 전에 누군가 벌을 받았다는 소식이 들려와. 규칙을 어겼기 때문이야. 타쿠키는 질식사, 아케미는 익사, 미사키는 참수형을 당했어. 유코는 산채로 불태워졌고 에미는 토막 살해당했어. 아키라는 심장마비, 요시는 질식사, 마도 미사키처럼 참수형을 당했어. 계속해서 이런 소식을 받자 노부아키는 극심한 혼란에 빠졌어. 그와 나오야는 치에미와 벌을 받은 다른 사람들에게 원인을 찾기 위해 전화를 걸었어. 치에미가 전화를 받지 않자 노부아키는 바로 스다에게 전화했어. 스다는 숨이 막혀 힘겹 몇 마디 했어. 차단해. 그러고는 죽었어. 나오야는 그 단편적인 말을 듣고 이야기했어. 어제 그가 스다, 타카유키, 아케미가 왕을 차단하면 어떻게 될지 이야기하는 걸 들었대. 결과가 이렇게 끔찍할 줄은 몰랐던 거지. 노부아키는 게임 규칙에 중도 포기 금지라는 말이 있었던 걸 떠올렸어. 하지만 그들은 문자를 차단해서 규칙을 어긴 거야. 아케미는 휴대폰을 끈 것도 중도 포기로 간주된 거지. 바로 그때 또 문자가 왔어. 요스케가 토막 살해형을 당했대. 그는 절망 속에서 눈물을 흘렸어.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말이야. 치에미와 계속 연락이 닿지 않자 노부아키는 그녀의 집으로 찾아가기로 했어. 가는 길에 그는 모두에게 왕을 차단하거나 휴대폰을 끄지 말라고 전화로 알려줬어. 그런데 히로코와 전화를 끊자마자 히로코가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 심장마비로 벌을 받는다는 문자를 받았어. 히로코는 분명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왜 벌을 받는 거지? 노부아키는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친구의 목소리를 들으며 새로운 추측을 하게 돼. 하지만 깊이 생각할 틈도 없이 히로미가 규칙을 어겨 산 채로 불태워질 거라는 소식을 받아. 그는 즉시 히로미에게 연락했고 그는 두려움에 울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왜냐고 물었어. 노부아키는 멍하니 말했지. 아마 우린 울면 안 되는 것 같아. 또 한 명의 친구가 떠나자 그는 분노와 무력감, 억울함을 느꼈지만 계속해서 자신에게 울지 말라고 다짐했어. 노부아키는 나오야에게 전화해서 모두에게 우는 것이 금지됐다고 알리라고 했어. 그 후 계속 치에미에게 전화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고 절망이 노부아키를 덮쳤어. 그는 마지막으로 치에미를 보고 싶었어. 요스케의 전화는 노부아키에게 구명줄과도 같았지. 그가 단서를 찾았다고 했어. 지도에 없는 폐허가 된 요나키 마을. 30년 전 그곳에서 왕게임이 열렸었대. 요스케는 노부아키에게 자료를 보내. 그곳에 가서 왕의 정체를 밝히라고 말해. 노부아키는 지쳐서 모든 걸 포기하고 싶어하며 요스케와 나오야에게 자기 대신 계속해달라고 부탁했어. 그런데 요스케가 울었어. 그는 카리를 노부아키에게 부탁했어. 자료를 보내기 직전 요스케의 오른손이 의문의 힘에 의해 잘려나갔어. 이 끔찍한 게임을 끝내겠다는 결심으로 그는 몸을 일으켜 왼손으로 전송 버튼을 눌렀어. 그가 눈을 감기 전 카리가 요스케에게 전화했지만 그는 더 이상 그녀의 목소리를 마지막으로 들을 수 없었어. 그의 벌은 아주 잔인했지. 여러 조각으로 잘려 고통 속에서 시신도 온전치 못하게 죽었어. 길가에서 노부아키는 무너져 내리며 몇 번이고 자신에게 울지 말라고 다짐했어. 그에겐 무거운 책임이 있었고 포기할 수 없었으니까. 그는 카리에게 전화해서 울지 말고 문자나 전화를 차단하지도 말고 누구와도 연락하지 말라고 했어. 카리는 이 기회에 요스케에 대해 물었어. 노부아키는 그가 괜찮고 방금 요나키 마을에 대한 단서를 보내줬으며 자기가 그곳으로 갈 거라고 거짓말했어. 역에서 노부아키는 짐을 다 챙겼지만
누군가에게 맞아 기절했어. 깨어났을 때 그는 체육 창고에 묶여있는 자신을 발견했지. 그는 벌떡 일어나 도움을 요청했어. 카리가 손에 칼을 들고 나타나 노부아키가 모두를 죽인 범인이라고 냉정하게 비난했어. 오랫동안 좋아했던 요스케가 죽었으니 용서할 수 없다고. 노부아키는 고결한 요스케가 모두가 단서를 찾도록 자신을 희생했으며 요스케도 카리를 좋아했고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노부아키에게 카리를 돌봐달라고 누구도 카리를 울게 해선 안 된다고 부탁했다고 전했어. 카리는 감동받아 노부아키를 풀어주고 쓰러졌어. 죽은 요스케도 자신을 좋아했다는 걸 알게 되자 어떻게 눈물을 참을 수 있었겠어. 아이러니하게도 카리를 돌봐주기로 약속했던 사람이 바로 그녀를 울린 사람이었지. 노부아키가 아직 밧줄에서 풀려나지 못했을 때 의문의 손이 그의 휴대폰을 집어들었고 화면에는 최신 문자가 떠 있었어. 카리가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 심장마비형을 당했다는 내용이었지. 처음 나타난 장면은 어두운 방 안에서 두 손이 등 뒤로 꽁꽁 묶인 채 떨고 있는 노부아키의 모습이었어. 한 소녀의 그림자가 그의 바로 뒤에 나타났어.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주워들고 입을 열었어. 그 직후 노부아키의 말을 통해 그 소녀가 지아라는 것을 알 수 있었지. 그녀는 노부아키를 로그아웃 시키기 전에 무언가 알고 싶어하는 것 같았어. 그는 자신이 어떤 일에도 관련 없다고 부인하려 했지만 지아는 요스케가 왕 게임을 조사하고 있다는 걸 알아챘고 그 때문에 노부아키는 조금 불안해졌어. 장면은 해질녘 거리로 바뀌고 미즈키가 새 휴대폰을 들고 켄타와 노부아키에게 신나게 달려왔어. 아무래도 그들의 다음 여정은 요나키 마을에 들르는 것 같아. 높은 산 옆 고속도로에서 세 사람은 함께 차를 타고 요나키 마을로 향했어. 그들은 거기서 짧은 대화를 나눴지. 그때 분위기는 완전히 가라앉았어. 노부아키의 말 속에는 그에게 무척 소중한 사람인 치에미가 언급됐어. 노부아키는 켄타와 미즈키에게도 할 말이 있었지. 고요한 저녁 풍경이 나타나 나오야는 친구인 노부아키에게 전화가 걸리지 않아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어. 이 게임의 왕에게서 온 새로운 알림 메시지를 봤는데 게임에서 찾아야 할 사람을 찾지 못하면 참가자 모두가 위험해질 거라고 했어. 나오야는 곤란해하며 바로 전화를 끊었고 아베와 옆에 있던 친구는 서로를 보며 생각에 잠겼어. 그때 아베의 머릿속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하며 그 주사위를 굴린 사람이 누군지 찾고 있었어. 그의 생각 속에 한 여학생이 떠올랐는데 바로 지아였어. 그녀는 살아남기 위해 비열한 수단을 품고 있었지. 아베의 얼굴에 걱정이 역력했어. 한편 나오야는 현재 치에미를 지키겠다는 생각뿐이었어. 게다가 나오야의 손에는 지금 주사위 하나가 들려 있었어. 지아에게서 플레이어 그룹에게 문자가 왔어. 그녀는 모두에게 특정 장소에 모이라고 했어. 장면은 공원으로 바뀌어 아직 도착하지 않은 노부아키와 지아를 제외하고 거의 모두가 모여 있었어. 아베는 지금 온몸이 긴장 상태였어. 그는 아직 주사위를 굴린 사람을 찾지 못해 미쳐가고 있었어. 치에미가 갑자기 입을 열었어. 그녀의 말투에서 확고한 의지를 느낄 수 있었지. 치에미가 원하는 것은 왕을 이기기 위해 모두가 한마음이 되는 것이었고 켄타도 그에 동의했어. 다른 사람들처럼 서로의 의견에 동조하는 대신 아베는 켄타를 희생양으로 삼아 주사위를 굴리게 하려는 속셈을 보였어. 켄타는 그 말을 듣고 얼굴색이 변했어. 그걸 본 지아는 아베에게 도발적인 말을 던졌고 두 사람은 가장 거친 말로 서로에게 소리치기 시작했어.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노부아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 그의 곁에는 지아도 함께 나타나 모두를 놀라게 했어. 치에미는 노부아키와 재회했지. 두 사람은 감격에 겨워 서로를 바라봤어. 아베는 다른 사람을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으려는 듯 뻔뻔한 말을 멈추지 않았어. 나오야마저도 그의 표적이 되었지.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 녀석을 때렸어. 그걸 본 그의 절친이 말리려 했지만 ABF는 그에게도 억지로 주사위를 쥐어줬지. 그 녀석은 후지오카가 주사위를 던지길 바랐어. 그래야만 자신이 계속 살아남을 수 있었기 때문이야. 그가 주사위를 던지려 하자 노부아키가 다가와 막아섰어. 옥신각신하다 자기 뜻대로 안 되자 패닉에 빠져 절망적으로 치에미를 붙잡았지. AB는 자기 안전을 위해 치에미를 다치게 하고 인질로 삼았어. 노부아키나 나오야가 주사위를 던지지 않으면 치에미를 해치겠다고 협박했지.
노부아키가 직접 하려고 주사위를 쥐었을 때 나오야가 그와 치에미를 지키려고 달려들어 주사위를 빼앗았어. 치를 해칠 것이고 노부아키가 자신이 희생하려 주사위를 잡자 나오야가 그를 지키기 위해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았죠. 그와 치요를요. 주사위가 바닥에 떨어진 순간 그들을 가장 경악하게 만든 것은 주사위 눈이 6이었다는 사실이었죠. 6명이 죽어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왕이 나오야에게 보낸 통지에는 그가 해야 할 일이 명확히 적혀 있었죠. 누가 최후의 생존자가 되고 누가 죽어야 할까요? 거의 모두가 죽는 사람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길 바랐습니다. 그때 나오야가 무심코 켄타의 이름을 말하자 즉시 왕에게서 통지가 도착했습니다. 그의 머리가 여러 방향으로 꺾이더니 한 바퀴 돌고는 그대로 떨어져 나갔어. 노부아키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아주 극단적이었어. 노부아키의 이야기에 따르면 첫 번째로 선택된 사람은 병원에 있던 마삼이었어. 죽음은 케이타와 비슷했어. 게다가 나오야는 에이비의 협박을 이기지 못하고 다음 희생자로 치아와 미나코를 선택했지. 노부아키의 이름을 부를지를 두고 다투던 그때 후지오카가 달려들어 에이비에게 주먹을 날렸고 치에미를 구해냈어. 후지오카는 마지막 두 사람이 자신과 에이비가 되길 바란다고 소리쳤어. 다른 사람들처럼 모든 걸 끝내고 싶었던 거지. 나오야가 두 사람의 이름을 부르자 왕에게서 알림이 왔고 두 사람도 쓰러지고 말았어. 마지막으로 죽어야 할 사람은 주사위를 던진 사람이었어. 나오야, 너의 죽음에 노부아키는 너를 끌어안고 울음을 터뜨렸지. 남은 생존자들도 마음 아팠지만 슬픔은 일단 접어둬야 했어. 지아는 새로운 명령이 오기 전에 왕을 무너뜨리는 게 지금 할 일이라고 말했어. 지아는 숨겨뒀던 작은 컴퓨터를 꺼냈어. 지아의 설명을 통해 아무도 몰랐던 정보들이 그들 앞에 드러났지. 과거에 이 게임은 유나키 마을에서 처음 시작됐고 그곳 사람들은 편지로 명령을 받았다고 해. 하지만 과학자들은 바이러스가 원인일 수 있다고 했어. 게다가 지아의 말로는 이상한 게임 같은 건 없고 전부 요나키 마을에서 생긴 바이러스가 아직 박멸되지 않았기 때문이래. 이상한 게임 같은 건 없었고 모든 것은 요나키 마을에서 박멸되지 않은 바이러스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컴퓨터 시스템의 폭발이 암시라는 것이 계속 퍼져나가는 발판이 된 것이었죠. 아무래도 지아는 각 플레이어의 휴대폰에 있는 문자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꺼냈어. 지아의 말을 들은 노부아키는 의심하기 시작했어. 대체 지아의 정체는 뭘까? 지아의 아버지가 천재 프로그래머라서 그녀가 그 능력을 물려받은 셈이야. 왕을 파괴하는 작업이 시작됐어. 화면에 뜨는 컴퓨터 조작이나 사라지는 숫자들에서 지아의 실력을 엿볼 수 있었지.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만 들릴 정도로 긴장감이 감돌았어. 화면에 왕파괴 성공 문구가 떴을 때 갑자기 알림 하나가 나타났어. 그 직후 그녀의 반칙에 대한 벌은 분신이었어. 노부아키와 치에미 앞에서 그녀는 마음속에 숨겨왔던 말을 하고 온몸이 불타는 채로 절벽 아래로 몸을 던졌어. 그 일로 남은 두 사람은 망연자실했어. 한편 노부아키, 켄타, 미즈키 세 사람이 숲속 오솔길을 걷고 있을 때 갑자기 낡은 돌문이 눈앞에 나타났지. 노부아키가 가리킨 대로 그들은 그 틈을 통해 문을 지나 요나키 마을로 가려고 했어. 동굴 안에 들어서자 작은 소리에도 미즈키는 겁에 질렸어. 켄타가 미즈키의 죽음 메시지를 받을 두 명이 누구냐고 묻자 나츠코와 하루카라는 답이 돌아왔어. 그녀가 하는 말마다 켄타가 반박하는 것 같았어. 두 사람이 대화하는 동안 미즈키는 터널이 막히지 않은 것을 발견했고 그 길을 따라 밖으로 나갔어. 터널 반대편으로 나오자 눈앞에는 어둡고 음산한 황량한 숲이 펼쳐졌어. 잠시 걷자 마침내 요나키 마을에 도착했어. 황량한 풍경과 까마귀 울음소리가 모든 것을 더욱 음산하게 만들었지. 노부아키의 말에 따라 게임의 단서를 찾기로 했어. 가까이 다가가자 혼다 가문이라고 쓰인 집이 보였고 진실을 알고 싶은 노부아키는 혼자 그 집으로 들어갔지. 안으로 더 들어가 보니 한 방에 치에미와 그녀의 아버지 사진이 있었고 노부아키는 그걸 보고 얼어붙었어. 이를 통해 혼다 가문이 치에미의 가족임을 알게 됐어. 책상 위에는 아버지가 치에미에게 남긴 사과의 글이 있었지만 그는 이해하지 못했지. 갑자기 밖에서 켄타의 비명이 들렸어. 집을 살피느라 미즈키를 놓친 그는 그녀를 찾으러 숲으로 달려갔고 그때 왕에게서 또 벌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메시지가 왔어. 그가 미즈키를 잊고 집을 살피다가 그녀를 찾으러 숲으로 들어갔을 때 왕에게서 메시지가 왔고 또 누군가가 벌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무려 7명이 동시에 벌을 받았고 죽는 방식도 각기 달랐습니다.
켄타가 이 잔혹한 벌 때문에 머리가 터질 듯 괴로워할 때 뒤에서 미즈키가 나타났지만 그녀는 작별 인사를 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한편 노부아키는 더 가까이 다가가자 땅에 떨어진 수첩이 보였고 문득 그곳에 있는 시체를 발견했어. 땅에 떨어진 수첩을 발견했고 갑자기 그곳에서 시체 한 구를 보게 됩니다. 노부아키가 손에 넣은 사진은 노부아키는 그가 죄책감과 미안함 때문에 스스로 죽음을 택한 것 같다고 생각했어. 남은 아이가 누군지 생각하며 사진 뒷면을 보자. 나츠코와 치엠이라는 이름에 그는 멈칫했어. 그의 머릿속에 예전 나츠코가 했던 말에 대한 기억들이 서서히 떠올랐어. 왕에게서 통지가 왔어. 미즈키는 반 친구 2명에게 죽음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첫 번째는 아야였어. 켄타와 마주한 미즈키는 오랫동안 마음에 담아뒀던 이야기를 꺼냈어. 켄타를 지키기 위해 자기 자신과 나츠코에게 메시지를 보내겠다는 거였어. 마지막 순간 미즈키는 켄타를 좋아한다고 진심을 고백했어. 너무 갑작스러워 켄타가 당황하자 미즈키는 상처받아 눈물을 흘리며 그를 뒤로하고 숲속으로 달려갔어. 미즈키가 떠나려 할 때 켄타가 그녀를 끌어안았어. 그는 미즈키를 보내는 대신 밝은 달빛 아래에서 키스하며 혼란 속에서 피어난 사랑을 확인시켜 주었어. 조금 놀라긴 했지만 자신의 마음이 통했다는 걸 알게 된 미즈키는 그들의 사랑이 영원했으면 좋겠다며 켄타에게 같이 죽자는 무서운 말을 했어. 사랑을 얻은 미즈키는 이성을 잃고 그들의 사랑을 영원히 봉인하고 싶어 했어. 켄타가 저항하자 미즈키는 말다툼 대신 자신과 나츠코에게 메시지를 보내기로 했어. 미즈키를 막기 위해 켄타는 그녀를 붙잡아 의식을 잃게 했어. 그녀를 업고 산길로 데려간 켄타는 미즈키의 휴대폰으로 자신에게 메시지를 보내 왕의 명령을 완수하고 미즈키를 지켰지. 그리고 남은 게임은 노부아키에게 맡겼어. 한편 노부아키 쪽에서는 켄타와 미즈키를 찾으러 필사적으로 달리던 그는 라디오 방송국을 보고 켄타의 말을 떠올렸어. 그가 자신에게 메시지를 보냈다는 걸 깨달은 거지. 그때 츠바사의 시체를 이용하고 있던 그녀는 왕에게 메시지를 받자 발작하며 휴대폰을 던져버렸어. 한편 노부아키는 켄타와 미즈키를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달리다가 방송국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리오나의 휴대폰에도 왕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어. 그때 츠바사의 시체를 이용하던 그녀는 왕에게서 메시지를 받고 발광하며 휴대폰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왕에게서 통지가 왔어. 아야, 하루카, 미즈키 그리고 켄타의 이름도 그 안에 있었지. 벌의 집행 시간이 다가왔어. 켄타는 마지막 숨을 미즈키 곁에서 쉬고 싶어 했고 두 사람의 희망을 노부아키에게 맡겼지. 그 말을 들은 노부아키는 차마 돌아섰고 뺨에는 눈물만이 흘러내렸어. 켄타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땅을 기며 앞에 있는 미즈키에게 다가가려 애썼어. 하지만 켄타의 의식은 점점 희미해졌어. 그때 미즈키의 손가락이 움직였고 깨어난 그녀의 눈앞에는 켄타가 있었어. 마지막 순간을 미즈키와 함께하고 싶다며 그는 두 사람의 희망을 노부아키에게 맡겼습니다. 그 말을 들은 노부아키는 등을 돌렸고 뺨에는 그저 눈물만이 흘러내렸습니다. 켄타는 땅바닥을 기며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앞에 있는 미즈키에게 다가가려 했어. 하지만 켄타의 의식은 거의 사라지려 하고 있었어. 미즈키의 손가락이 움직였고 깨어난 그녀는 눈앞에 있는 켄타의 모습을 봤어. 그를 보고 기뻐할 틈도 없이 그녀 역시 벌의 고통을 느꼈어. 고통스러웠지만 그들은 여전히 두 사람의 사랑이 영원하기를 바랐어. 마지막 순간이 지나고 그들은 가장 아름답고 멋졌던 모습들을 떠올렸어. 함께 있을 때 두 팔을 뻗었지만 결국 서로를 잡을 수는 없었다. 달빛이 검은 구름에 가려지고 마치 생명의 빛이 사라진 것만 같았다. 결국 노부아키는 돌아와 미즈키와 켄타를 나란히 눕히고 손을 잡게 해달라는 그들의 마지막 소원을 이뤄주었다. 노부아키의 가슴 찢어지는 울음소리가 터져나오고 눈물도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다. 갑자기 켄타의 휴대폰에서 벨소리가 울렸고 노부아키가 집어들자 발신인은 바로 그였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나츠코가 테루아키와 관계를 맺으며 내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츠코가 그의 두 친구 켄타와 미즈키를 언급하자 그 비꼬는 목소리가 노부아키의 귓가에 날아와 꽂혔다. 결국 모든 것이 끝나고 21명이 죽고 11명이 살아남았다. 바로 지금이 어둡고 한적한 길 위에서 켄타와 미츠키는 비운의 연인처럼 함께 목숨을 잃었다. 그 옆에서 노부아키는 다급하게 테루아키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가 막말을 꺼내자 놀랍게도 전화를 받은 건 나츠코였고 그녀는 통쾌하다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츠코는 신이 나서 두 사람의 죽음을 꾸민 장본인이 자신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노부아키가 분노에 휩싸여 계속 욕설을 퍼붓는 동안에도 수화기 저편에 그녀는 조용히 작별 인사를 하고 전화를 끊었다. 테루아키가 바로 옆에 꼼짝 않고 누워있는 동안 나츠코는 노부아키의 목숨이 당연히 자기 것인 양 부드럽게 말했다. 그 일이 일어나기 전 모든 것은 테루아키가 좁은 방 안에서 걱정하며 다급하게 모두에게 나츠코의 관계에 대해 문자를 보내는 모습으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녀에게 들켜 그가 숨어있는 화장실 문을 계속해서 두드렸다. 상황은 더욱 끔찍해졌다. 나츠코가 문 위로 올라가 테루아키의 휴대폰을 빼앗자 그는 두려움에 몸을 떨었다. 바로 그때 구석에 숨어있던 아미가 우연히 이 무서운 대화를 듣게 되었다. 노부아키가 앉아있는 곳 위로 동이 터올랐다. 그는 낡은 수첩에 기록된 왕게임에 대한 정보를 천천히 읽으며 기억을 더듬어 방금 읽은 내용과 비교했다. 그리고 직후 그는 깨달은 듯했다.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 이 게임의 버그를 모아야 한다는 것을. 갑자기 노부아키는 리오나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리오나에게서. 영문을 몰랐지만 그는 전화를 받았다. 한참 동안 호칭 문제로 트집을 잡던 그녀는 마침내 점심때 노부아키의 집에 가겠다는 약속에 동의했다. 가족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근처 공원으로 데려갔다. 이어서 그녀는 자신이 찾은 다른 학교의 비슷한 사례에 대한 정보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그 기사에 나츠코의 이름이 있었다. 그는 이 정보를 듣고도 마치 예상했다는 듯 매우 침착했다. 그러자 리오나는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다. 처음과는 전혀 달랐다. 노부아키는 즉시 격분하여 달려들어 따져 물었다. 잠시 그가 진정되기를 기다린 후 리오나는 진지하게 그 사건과 주변 소식에 대해 물었다. 노부아키는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천천히 설명했다. 이 게임과 이전 참가자들의 일기장까지. 그가 말을 마치자마자 리오나는 자신의 추측을 내놓으며 자신이 맞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확신했다. 그녀의 단서를 듣자마자 노부아키는 땅에 주저앉았다.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도 더없이 기쁜 표정으로 그는 무언가 매우 중요한 것을 깨달은 듯했다. 노부아키는 친구들이 헛되이 죽지 않았다는 걸 알려준 리오나에게 기뻐하며 고마워했다. 다음 순간 나츠코의 감탄 섞인 목소리가 갑자기 들려와 노부아키와 리오나를 놀라게 했다. 알고 보니 나츠코는 두 사람을 시바오 운동장으로 집합시키러 온 것이었다. 모든 것을 안다는 듯 그는 낮은 목소리로 나츠코에게 따로 이야기하자고 했다. 한적한 곳에 도착하자마자 노부아키는 망설임 없이 그녀가 누군가를 죽여야 하는 임무를 받았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하지만 나츠코는 전혀 흔들리지 않고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다. 노부아키가 그녀의 여동생 치에미를 언급하자 그녀의 태도가 돌변했다. 마치 나츠코를 설득하려는 것처럼 그는 치에미가 자신에게 매우 소중한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나츠코는 금세 평정을 되찾고 노부아키의 순진함을 비웃었다. 그녀는 그가 정말 치에미와 피를 나눴다는 이유만으로 동정심을 가질 거라 생각하다니 우습다고 했다. 노부아키는 참지 못하고 모두를 모으는 이유에 대해 물었다. 나츠코는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다음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라고 으르렁거리듯 대답했다. 잠시 후 두 사람은 모두가 모인 장소로 함께 갔다. 자리에 앉자마자 노부아키는 리오나에게 다음 라운드인 손가락 부러뜨리기 게임 규칙에 대해 들었다. 오른손 손가락을 부러뜨리면 자신이 점수를 얻고 왼손가락을 부러뜨리면 다음 사람이 감점된다. 점수가 가장 낮은 사람이 벌을 받는다. 나츠코가 모두에게 감점당하지 않으려면 스스로 손가락을 부러뜨려야 한다고 협박하는 동안 그는 재빨리 게임의 허점을 알아차리고 모두가 안전하게 빠져나갈 방법을 제시했다. 하지만 나츠코의 친구인 아이미를 보자 노부아키의 얼굴은 여전히 걱정으로 가득했다. 갑자기 테루아키가 그의 생각의 흐름을 끊고 말을 꺼냈다. 그는 나츠코와 모두가 이 라운드를 무사히 통과하기 위해 서로 싸우지 않기를 바랐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녀는 즉시 거절하며 테루아키를 휴대폰으로 위협했다. 그 말을 듣고 류는 즉시 노부아키에게 다가가 아까 그의 말을 듣고 자신도 테루아키의 생각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 말에 노부아키는 이번 라운드의 미래에 대해 더욱 걱정하게 되었다.
그때 나츠코가 당황한 표정을 짓는 사이 게임이 시작되었다. 마사토시가 기권하자 류는 살며시 노부아키의 옷을 당기며 안심시켰다. 기권표를 던졌다. 머리를 잘라주겠다며 나츠코를 짜증나게 했다. 그녀의 분노에 아랑곳하지 않고 테루아키는 즐겁게 노부아키의 머리를 다듬어주며 두 사람은 미래의 미용사가 되겠다는 그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 광경에 A와 리나는 근처에 앉아 안타까워하며 주저하며 서로 상의했다. 그의 머리를 다듬어준 후 테루아키는 즉시 자신의 손가락을 부러뜨렸다. 고통 속에서 노부아키의 놀란 표정과 눈물을 보며 테루아키는 힘겹게 설명했다. 자신과 모두가 왜 그렇게 하는지 마치 위로하듯. 그는 나츠코에게서 두 사람의 휴대폰을 되찾으려 하고 있었다. 이어서 노부아키가 목이 쉬도록 말리는 와중에도 테루아키는 단호하게 근처의 돌을 집어들었다. 나츠코의 점수를 최대한 깎을 목적으로 자신의 왼손을 내리치기 위해 이로써 이번 라운드에서 생존자는 11명으로 줄었고 사망자는 여전히 21명이었다. 모두가, 특히 나츠코가 경악하는 가운데 테루아키는 주저없이 돌로 자신의 손을 세게 내리쳤다. 노부아키가 막으려 했지만 왼손에 멀쩡한 손가락이 없게 되자 테루아키는 으르렁거리며 그녀에게 자신과 노부아키의 휴대폰을 돌려주지 않으면 모든 감점이 나츠코에게 갈 것이라고 협박했다. 그녀의 얼굴은 테루아키가 감히 그런 짓을 하리라고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럼에도 나츠코는 여전히 경계하며 만약 휴대폰을 돌려주면 그 감점을 누구에게 줄 거냐고 물었다. 테루아키는 재빨리 대답했다. 망가진 손으로 꿈을 이뤘으니 더 이상 사는 의미가 있겠냐고. 테루아키의 손에서는 그의 절망적인 말을 증명하듯 계속 피가 흘렀다. 그럼에도 테루아키는 나츠코에게 서두르라고 재촉했다. 그녀는 어쩔 수 없이 두 개의 휴대폰을 노부아키에게 돌려주었다. 바로 그 순간 판세를 장악한 듯한 테루아키의 통쾌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는 과감하게 노부아키에게 1점을 더하고 아미에게 1점을 뺀 후 나츠코에게 4점을 감점시켜 그녀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테루아키가 약속을 지키지 않자 나츠코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모두가 겁에 질린 가운데 소리치며 욕을 퍼부었다. 그는 계속해서 나츠코가 스스로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망설임 없이 알려주었다. 테루아키는 아미가 자신에게 1점을 감점해달라고 부탁했던 일을 이야기했다. 이는 게임 시작 전 그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상의했는지를 증명했다. 노부아키는 테루아키에게 누워서 쉬라고 부드럽게 말했지만 그는 결과를 보기 위해 앉아있겠다고 했다. 설명을 들었지만 그는 단지 복수를 위해 한 손을 희생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테루아키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고 류는 즉시 노부아키에게 게임이 순조롭게 끝나도록 받아들이라고 조언했다. 그 후 다음 세 사람은 모두 차례를 넘겼고 나츠코의 애원을 듣고 있던 아미만이 남았다. 하지만 그녀의 극심한 이기심에 아미는 노골적으로 실망했다. 나츠코가 자신을 구하기 위해 스스로 손가락을 부러뜨리라고 요구하는 것을 듣자 아미의 표정은 더욱 슬퍼졌다. 아미에게 점수를 더해줄 생각은 전혀 없이 상황이 점점 통제불능이 되자 나츠코는 결심한 듯 근처에 돌을 집어들고 아이미를 공격하려는 듯 달려들었다. 모두가 경악하는 가운데 아미는 당황하면서도 침착하게 자신의 시험과 나스코의 나르시시즘을 떠올렸다. 실망감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아이미에게 나스코는 무자비하게 손을 뻗어 그녀의 오른손을 세게 내리쳤다. 사방에 피가 튀자 주변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노부아키는 재빨리 달려가 나스코를 밀쳐내고 그녀의 극악무도함을 큰 소리로 비난했다. 다음 순간 나스코는 전혀 뉘우치지 않았다. 그녀는 이를 갈며 아미를 배신한 자신의 행동이 당연하다는 듯 설명했지만 아미는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어 떨었다. 하지만 나스코는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잔인한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노부아키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 했다. 곧이어 나스코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미와의 좋았던 옛 기억들을 큰 소리로 들먹였다. 예상대로 과거에 상냥하고 착했던 나스코의 모습이 아미의 머릿속에 떠올라 현재 상황에 더욱 가슴 아파했다. 바로 그때 아미는 나스코의 달콤한 말에 심리적으로 조종당했다. 그녀는 즉시 달려가 노부아키를 세게 밀쳐내고 나스코에게 4점을 자진해서 주었다.
유대감이라며 자신을 속여 나스코를 변호했다. 아미의 부축을 받은 나스코는 다시 손을 뻗어 엄지손가락을 부러뜨리고 스스로에게 점수를 더했다. 두 사람은 서로 껴안았고 모두는 그들의 뒤틀린 애정에 공포에 떨고 있었다. 그때 모두의 휴대폰에 아무도 죽지 않고 라운드가 종료되었다는 알림이 떴다. 날이 어두워지자 아이미와 나스코가 병원 진료실에서 나왔다. 이를 본 노부아키는 즉시 다가가 한에게 물었지만 그녀에게서 냉담한 대답만 들었다. 이어서 그는 나스코에게 따졌지만 그녀에게서 헛된 희망에 대해 모욕을 당했다. 나스코는 노부아키가 침묵하는 것을 보고 야스의 다리 아래에서 모두 만나자고 명령했다. 잠시 후 테루아키가 왼쪽 팔의 붕대를 칭칭 감은 채 그의 등 뒤에서 나타났다. 노부아키가 슬픔에 잠겨 침묵하는 것을 보고 그는 힘껏 발로 차서 기운을 북돋아 주었다. 순식간에 노부아키는 류가 테루아키의 퇴원을 축하할 모자를 고르고 있다고 즐겁게 말했다. 두 사람은 천천히 병원을 나섰다. 밖으로 나오자마자 모두가 계속해서 그의 상태에 대해 물었다. 모두 테루아키의 팔이 2달 뒤면 나을 거라는 말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노부아키는 남은 사람들을 지키기로 결심한 듯했다. 그는 자신이 예전에 왕게임에 참여했지만 아직 끝내는 방법을 모른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잠시 생각한 후 모두 차례로 살아남고 싶다는 소망을 표현하며 노부아키를 믿기로 선택했다. 그가 기뻐할 틈도 없이 어두운 구석에서 나스코가 걸어 나왔다. 그녀는 냉정하게 말을 끊고 노부아키의 계획을 비웃었다. 숨막히는 경쟁적인 분위기 속에서 갑자기 노부아키는 눈물을 참지 못했다. 그는 나스코의 완고함에 무력감을 느끼며 분노했다. 이미 많은 친구들의 희생이 있었음에도 노부아키의 낙관적인 태도는 그녀를 더욱 화나게 했다. 나스코는 그의 멱살을 잡고 소리쳤다. 나스코가 분노를 다 쏟아내기도 전에 리오나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와 아까 아미를 구한 행동에 대해 질문했다. 이 질문에 나스코는 처음에는 강하게 맞받아쳤지만 잠시 후 지키고 싶었던 사람이 말없이 떠났던 것을 떠올리며 마음이 약해졌다. 시계가 밤 12시를 가리키자 나스코는 본 모습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테루아키가 벌을 받을 것이라는 알림을 보고 그 어느 때보다 밝고 즐거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들었다. 그의 목에서 피가 폭포수처럼 계속 쏟아져 내렸다. 알고 보니 나스코가 테루아키의 휴대폰으로 왕을 차단했던 것이다. 이 행동으로 그는 벌을 받게 되었다. 위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테루아키는 류가 그곳에 없어 이 광경을 목격하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겼다. 노부아키의 눈물과 감사 속에서 테루아키는 마지막으로 그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목이 잘리기 전에 리오나는 나스코의 광기를 참지 못하고 큰 소리로 따졌다. 무섭게도 나스코의 태도는 마치 일상적인 일인 것처럼 무덤덤했다. 그때 류가 손에 모자를 들고 즐겁게 도착했다. 하지만 눈앞의 광경에 그는 어리둥절했다. 곧이어 류는 태연하게 테루아키에게 모자를 씌워주고는 평소처럼 웃어주지 않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이 큰 충격에 그는 미쳐버렸고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순식간에 주변 사람들은 류의 넋 나간 표정에 겁에 질려 흩어졌다. 이번 라운드가 끝나고 22명이 목숨을 잃고 10명만 남았다. 학생들은 명령에 따라 누가오비 정상까지 쉬지 않고 달렸다. 8시간마다 목적지에서 가장 먼 사람이 벌을 받게 된다. 이때 노부아키는 테루아키의 시신 옆에서 말을 잃었다. 그의 죽음에 충격을 받아 죽은 친구의 이름을 끊임없이 중얼거리며 해변으로 걸어갔다. 리오나가 급히 달려가 그를 막으려 했지만 실패했다. 그녀는 여전히 넋이 나간 노부아키에게 따졌다. 노부아키는 분노에 차 이를 악물었다. 그는 정신을 차리고 류의 손을 잡아 끌며 테루아키를 위해서라도 계속 살라고 조언했다. 노부아키의 조언에 류는 흐느껴 울었고 마침내 현실로 돌아와 모두를 따라 산 정상으로 향했다. 나스코에게 버려진 아이는 희망을 잃고 남겠다고 고집했다. 8시간 뒤에 그녀가 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노부아키는 그녀를 설득할 수 없자 서둘러 그녀를 업고 떠났다. 아미가 아무리 반대해도 노부아키는 친구를 버릴 수 없다고 확고히 말했다. 결국 아미는 마지못해 그를 따르며 자신이 직접 목적지까지 뛰어가겠다고 제안했다. 아미가 왜 자신을 구했는지 묻자
노부아키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그런 일을 하는데 이유는 필요 없어. 이 말에 아미는 잠시 멍해졌다. 그녀는 문득 미소를 짓고 노부아키를 따라갔다. 산 정상을 향해 이동했다. 타쿠야가 갑자기 마사토시의 옷자락을 잡아 계단 아래로 밀어버렸다. 타쿠야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모두가 경악했다. 마사토시 자신도 왜 밀쳐졌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분노에 차 기절했다. 협력 약속을 배신한 악랄한 행동을 분노하며 비난했다. 타쿠야는 갑자기 멈춰서 한탄했다. 그 역시 노부아키와 테루아키에게 협력하자는 설득을 받았지만 이 생존 싸움에서 자신의 이기심 때문에 따를 수 없었다. 타쿠야는 비웃으며 조롱하고는 계속해서 달려갔다. 아야는 그와 말다툼할 수 없어 계속 마사토시를 흔들어 깨웠지만 그는 미동도 없었다. 리나가 마사토시가 단시간에 깨어날 수 없으니 떠나라고 서둘러 권했다. 아야는 여전히 망설이며 친구를 위해 구급차를 부르자고 제안했지만 이동수단 사용 규칙을 위반하게 될 것이라며 리나가 반박했다. 결국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아야는 이를 악물고 의식을 잃은 마사토시를 남겨두고 모두와 함께 서둘러 떠났다. 뒤에 남겨진 노부아키와 아미는 멈추지 않고 앞으로 달려갔다. 두 사람은 마침 리오나를 따라잡았다. 노부아키는 리오나가 매우 지쳐있는 것을 보고 아미에게 그녀와 함께 쉬라고 제안하고는 어딘가로 몸을 돌렸다. 리오나는 갑자기 테루아키의 죽음을 언급했다. 그녀는 왕게임에 대해 연구한 적이 있었다. 그녀는 이 무의미한 게임을 견딜 수 없었다. 아이미가 노부아키를 언급했다. 그녀는 왜 그가 위험을 무릅쓰고 모든 사람과 자신까지 신경 쓰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리오나는 생각에 잠기더니 그가 자신들의 상상보다 더 끔찍한 일을 겪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노부아키가 갑자기 돌아왔는데 두 소녀를 위해 시원한 음료수 2캔을 들고 있었다. 리오나는 손에 든 캔을 꽉 쥐고 목소리를 높여 두 친구에게 먼저 떠나라고 권했다. 자기는 금방 따라가겠다고. 그녀의 단호함에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동의하고 서둘러 떠났다. 잠시 후 노부아키와 아미도 학생 무리를 따라잡았다. 노부아키는 마사토시와 타쿠야 두 사람이 보이지 않자 놀랐다. 모두에게서 이야기를 들은 후 노부아키는 잠시 실망했지만 마사토시를 버리고 떠난 그들을 전혀 책망하지 않았다. 그는 리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부상당한 아미를 돌봐달라고 부탁하며 어딘가로 가려는 듯했다. 한편 리오나는 여전히 어둠 속을 끈기 있게 달리고 있었다. 그녀는 약간 겁을 먹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불행히도 그녀는 무언가에 걸려 넘어졌다. 마침 돌아온 노부아키를 보고 리오나는 잠시 놀랐다. 그 사소한 이유에 리오나는 화를 냈다. 노부아키는 서둘러 캔을 따서 그녀에게 건넸다. 한 모금 크게 마신 후 리오나는 기운을 차렸는데 갑자기 뒤에서 들려오는 발소리에 두 사람은 동시에 경계했다. 어둠 속에서 마사토시가 그들을 향해 한 걸음씩 걸어오고 있었다. 첫 번째 벌칙까지 4시간 남짓 남았기에 세 사람은 서둘러 목적지로 이동했다. 노부아키는 리오나와 마사토시를 따랐다. 그는 두 사람의 건강 상태가 걱정되지 않을 수 없었다. 한 명은 체력이 약하고 한 명은 막 다쳤는데 이때 기괴한 환영이 그의 머릿속에 나타나 계속해서 포기하라고, 친구를 버리고 떠나라고 속삭였다. 노부아키는 반대하며 그녀의 규칙을 따르고 싶지 않다고 외쳤다. 그는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멈춰서서 나머지 두 사람을 걱정하게 만들었다. 듣고 있었다. 네가 모두가 살아남을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자. 마사토시는 네가 위선자라고 따졌다. 노부아키는 그 말에 순간 멍해졌다. 마사토시는 그의 설명을 들을 생각도 없이 서둘러 몸을 돌려 떠났다. 노부아키는 말 못할 고통에 주먹을 꽉 쥐고 목적지를 향해 계속 달렸다. 노부아키는 전화를 걸어 류 일행의 상황을 물었다. 그들은 막 해안을 벗어나 큰 길을 달리고 있었다. 반면 노부아키는 자신의 상황에 대해선 말하지 않고 그들에게 행운을 빌어준 뒤 전화를 끊었다. 그의 말에 류는 몹시 불안해했다. 그는 노부아키가 따라오지 못할까봐 걱정했다. 한편 노부아키 쪽에서는 세 사람이 해변을 달리고 있었다. 마사토시는 자신의 충고를 듣지 않고
계속 다른 사람을 걱정하는 노부아키를 속으로 탓했다. 리오나도 동의하며 노부아키에게 그들을 신경 쓸 필요 없다고 충고했다. 그녀는 그를 계속 따라가다간 목적지에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마사토시가 갑자기 고통스럽게 무너져 내렸다. 그는 체력이 거의 다한 상태였다. 노부아키는 리오나의 제안을 무시하고 셋이서 잠시 쉬자고 제안했다. 그들은 함께 아름다운 일출을 바라보았다. 눈부신 햇살 속에서 그는 희미하게 치에미를 보았다. 그는 문득 정신을 차리고 눈앞의 사람이 치에미가 아니라 리오나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을 다른 사람으로 착각한 것에 화를 냈다. 마사토시가 갑자기 비틀거렸다. 그는 힘없이 바다로 그대로 떨어졌다. 마사토시는 노부아키의 말을 듣지 못하는 듯 점점 깊이 가라앉았다. 노부아키는 망설임 없이 그를 구하러 뛰어들려 했지만 리오나가 막아섰다. 노부아키는 서둘러 그녀를 밀치고 숨을 깊이 들이마신 뒤 바다로 뛰어들었다. 그는 마사토시를 쫓아가며 어떻게든 그를 깨우려고 애썼다. 마사토시는 잠시 정신을 차렸지만 노부아키의 손을 뿌리치고 다시 바닷속 깊이 가라앉았다. 노부아키는 친구가 떠나는 것을 무력하게 바라보며 모든 것을 포기했다. 절망 속에서 그는 켄타, 미즈키, 테로아키, 그리고 치에미와 다시 만나는 듯했다. 그들의 설득에 노부아키는 마침내 희망을 되찾고 계속 살기로 했다. 마사토시의 옷이 옆으로 떠올랐고 그것을 본 노부아키는 고통스럽게 절규했다. 잠시 후 넋이 나간 채 해변에 앉아있는 노부아키를 리오나가 갑자기 껴안으며 위로했다. 그녀는 그도 마사토시를 따라갈까봐 걱정된다며 울음을 터뜨리고 노부아키에게 계속 살아달라고 바랐다. 두 사람은 정신을 차리고 다시 목적지를 향해 달렸다. 노부아키는 둘이 마지막으로 달리는 그룹이라 둘 중 한 명이 벌을 받게 될 거라는 생각에 불안해졌다. 중간쯤 달리다 노부아키가 신발끈을 묶으려고 갑자기 멈췄다. 리오나도 그 앞에서 멈춰서 기다렸다. 바로 그때 알림음이 울렸다. 노부아키가 목적지에서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이었다. 그 전에 마사토시가 죽었다. 덕분에 현재 꼴찌인 노부아키는 벌을 받지 않았다. 리오나는 화가 나서 노부아키의 뺨을 세게 때렸다. 노부아키가 모두를 지키기 위해 일부러 꼴찌를 한 것이냐고 따졌다. 노부아키는 인정하지 않고 서둘러 그녀에게 계속 앞으로 나아가라고 재촉했다. 그때 다른 학생들도 마사토시가 죽었다는 소식을 받고 모두 슬픔에 잠겼다. 그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살아남기 위해 계속 움직였다. 오랜 시간이 흐르고 다음 벌칙이 다가오자 선두그룹에 있던 타쿠야는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킬 방법을 생각했다. 마지막 두 사람은 또다시 노부아키와 리오나였다. 리오나가 망설이는 동안 노부아키는 가위바위보로 벌을 받을 사람을 정하자고 제안했다. 리오나는 생사를 결정하는 것을 운에 맡기는 게임으로 대충 정하는 것에 화를 냈다. 그녀는 그렇게 하면 그가 벌을 받게 될 것이라며 노부아키를 계속 비난했다. 그럼에도 노부아키는 그 간단한 게임으로 결정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리오나는 마침내 마지못해 그의 뜻에 따랐다. 노부아키는 가위를, 리오나는 볼을 냈다. 리오나는 자신이 졌다는 것을 깨닫고 떨었다. 그녀는 벌을 받을 준비를 했다. 하지만 노부아키가 그녀의 뒤로 돌아가자 리오나는 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어 따져 물었다. 노부아키는 이긴 사람이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다. 처음부터 이기든 지든 그는 자신이 벌을 받을 사람이라고 스스로 결정했던 것이다. 속았다는 생각에 리오나는 화가 나서 노부아키의 급소를 걷어찼고 그는 고통에 쓰러졌다. 리오나는 그를 나무라며 뒤쪽으로 빠르게 달려가며 노부아키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소리쳤다. 노부아키는 힘겹게 일어나 재빨리 그녀를 뒤쫓아 붙잡았다. 리오나는 그의 손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쳤다. 노부아키는 서둘러 잘못했다고 말하며 그녀에게 받아들이라고 설득했다. 리오나는 갑자기 주저앉아 노부아키의 전 여자친구에 대해 물었다. 그녀는 그 같은 사람을 좋아했던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다. 그녀는 노부아키의 발목을 잡은 것에 대해 미안하다며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차라리 그와 친해지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라고 그가 밉다고 말했다. 하지만 리오나가 자책하는 동안 노부아키는 그녀를 지나쳐
계속 목적지와 반대 방향으로 달려갔다. 리오나는 떠나는 그의 뒷모습을 무력하게 바라보았다. 그녀는 소리치며 노부아키를 설득하려 했지만 그의 발걸음을 멈출 수는 없었다. 그때 다른 학생들도 긴 여정 끝에 지쳐 헐떡이고 있었다. 리나는 친구의 죽음에 계속 흐느끼는 나약한 유를 화내며 질책했다. 그의 휴대폰에 막 메시지가 떴다. 벌에 대한 알림 메시지였다. 지목된 사람은 아이미였다. 아이미는 오래전부터 계속 반대 방향으로 달리고 있었다. 그녀는 노부아키 일행과 다른 길로 달리고 있어서 만나지 못했다. 노부아키가 예전에 그녀에게 희망을 주었기에 이번에는 그녀가 그를 구할 차례였다. 그녀는 자신을 버린 나츠코를 원망하지도 않았다. 그녀의 휴대폰이 막 울리자 아이미는 바로 벌을 받았다. 그녀는 황량한 길 위에서 순식간에 쓰러졌다. 노부아키는 꼴찌가 아니었다. 그는 무사히 리오나를 찾아 돌아왔다. 리오나는 그의 손을 잡고 계속 흐느끼며 그가 살아남기를 바랐다. 두 사람은 서로를 격려하며 계속 앞으로 달렸다. 노부아키는 갑자기 이전의 왕게임에 대해 리오나에게 언급하며 숨겨왔던 비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했다. 끔찍한 기억들이 잇따른 시련 끝에 점차 떠올랐다. 노부아키와 치엠이 단 2명만 살아남았을 때였다. 명령은 5분 안에 사랑하는 사람을 죽이라는 것이었다. 노부아키는 단호하게 따르지 않으려 했지만 치에미가 그에게 무기를 겨눴다. 그녀는 자신을 죽이라고 그에게 요구했다. 노부아키는 당연히 동의하지 않았고 둘 다 살아남기를 바랐다. 치에미는 망설이지 않고 직접 자신을 해쳐서 노부아키를 지켰다. 치에미는 그의 품에서 숨을 거두며 그가 계속 살아남기를 바랐다. 쏟아지는 비 속에서 노부아키의 고통스러운 절규가 사방에 울려 퍼졌다. 카운트다운이 끝나고 새로운 메시지가 서서히 나타났다. 선택하라. 왕게임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벌을 받을 것인가. 시간이 흘러 밤이 깊어지고 나츠코는 목적지에 도착했다. 그녀는 무언가를 기대하는 듯 사악한 미소를 지었다. 타쿠야도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었다. 그는 숲속에서 길을 찾다가 우연히 표지판을 발견하고 그 지시를 따르기로 했다. 그는 부주의하게 나츠코의 함정에 빠져 땅에 세게 넘어졌다. 그녀는 자신의 장난에 매우 즐거워했다. 그녀는 함정을 파고 표지판에 닿아 방향을 바꿔 누군가 자신의 함정에 빠지도록 했다. 운 나쁘게 함정에 걸린 타쿠야는 일어서지 못하고 버둥거렸다. 나츠코는 타쿠야의 다리를 세게 밟았고 그는 고통스럽게 소리쳤다. 잠시 후 유나가 혼자 목적지로 향하고 있을 때 갑자기 나츠코가 그녀를 불렀다. 그녀는 유나에게 근처 표지판이 가리키는 올바른 길을 알려주었다. 유나는 그녀의 말을 의심하며 미간을 찌푸렸다. 나츠코는 그 의심스러운 눈초리에 신경 쓰지 않고 다른 학생들에게도 알려주겠다며 몸을 돌려 떠났다. 유나는 나츠코가 저질렀던 악행들을 떠올렸다. 그녀는 나츠코의 말을 믿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갔다. 나츠코는 숨어서 그녀를 지켜보며 그 행동에 비웃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유나에게 올바른 길을 알려줬지만 그녀가 듣지 않은 것이었다. 리나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한 곳에 모였다. 그들은 함께 빠르게 앞으로 나아갔다. 리나는 혼자 숲속을 달리고 있었다. 그녀 역시 어두컴컴한 숲에서 길을 잃었다. 그녀는 위쪽을 유심히 살피다가 길 한가운데서 버둥거리고 있는 타쿠야에게 무심코 걸려 넘어졌다. 타쿠야는 나츠코에게 다리가 부러져 움직일 수 없었고 서둘러 리나에게 도움을 청했다. 리나는 당연히 그가 마사토시에게 한 짓 때문에 거절했다. 그녀는 타쿠야의 절규를 무시하고 지정된 장소를 향해 계속 갔다. 타쿠야는 무력하게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었다. 잠시 후 리나는 유나를 따라잡았다. 방금 나츠코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유나에게 전해 듣고 그녀는 지시된 길로 가기로 결정했다. 유나가 걱정되어 서둘러 뒤쫓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 넘어졌다. 그녀는 하마터면 벼랑에서 떨어질 뻔했지만 다행히 유나는 절벽에 간신히 매달렸다. 리나는 도우려고 다가갔지만 자신이 함께 끌려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는 위험에 처한 친구를 내버려 둔 채 아무렇지 않게 떠났다. 리나는 마침내 산속의 폐가에 도착해 나츠코와 마주쳤다. 그녀는 리나가 살아남기 위해 친구들을 버렸던 일들을 상기시켰고 리나는 공황 상태에 빠졌다.
리나는 친구들의 원혼이 복수하러 찾아온 줄 알고 계속해서 나츠코 쪽으로 뒷걸음질 쳤다. 리나는 뒤를 돌아보고 그녀의 사악한 얼굴을 보고 겁에 질려 서둘러 도망쳤다. 그녀는 불행히도 깊은 낭떠러지로 떨어졌다. 남은 사람들은 과제를 완수할 시간이 몇 분밖에 남지 않았다. 그들은 서둘러 목적지로 향했다. 하지만 갑자기 어디선가 나츠코가 나타나 길을 막았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교활하게 모두를 제거하고 혼자 이 게임에서 살아남으려 할 것이다. 카운트다운은 60초밖에 남지 않았다. 모두 서둘러 결승점을 향해 달려갔지만 나츠코에게 가로막혔다. 노부아키는 참지 못하고 그녀를 밀어 넘어뜨렸다. 그가 나츠코가 포기했다고 생각했을 때 노부아키와 모두가 떠나려 하자 나츠코의 손이 갑자기 그의 다리를 붙잡았다. 그녀는 잔인한 미소를 지었다. 악의에 가득 찬 미소를. 노부아키가 나츠코를 막아준 덕분에 리오나와 류는 그녀를 지나쳐 결승점을 향해 빠르게 달려갔다. 류는 멈추지 않고 스스로를 응원했다. 노부아키가 자신을 자랑스러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리오나는 그에게 다른 누군가가 아닌 자신을 위해 하라고 조언했다. 다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고. 순식간에 두 사람은 산속의 폐가에 도착했다. 명령 완료 알림이 도착했다. 리오나는 노부아키를 몹시 걱정했는데 마침 그가 따라잡았다. 노부아키는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남은 학생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어쨌든 그들이 마지막 그룹이었으니까 리오나의 재촉에 노부아키는 에아를 부축해 근처 벽에 기대게 했다. 확인하고 대답했다. 5명이 완료했다고. 노부아키가 그룹의 인원을 다시 세고 있을 때 타쿠야, 리나, 아이미의 처벌 메시지가 도착했다. 노부아키는 이 소식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는 왜 가장 먼저 도착했어야 할 그룹이 처벌을 받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곧 모든 것을 깨달았다. 모든 것의 배후에는 나츠코가 있었다. 그녀는 당연히 자신이 한 짓을 인정하지 않았다. 노부아키가 추궁하자 나츠코는 태연하게 변명을 늘어놓으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모르는 척했다. 그녀는 흥분하며 다음 명령을 기다렸다. 그녀의 무관심한 태도에 몹시 화가 났다. 그가 반박하려던 순간 누군가에게 뒤에서 세게 맞았다. 그를 때린 사람은 류였다. 그의 눈은 흐릿했고 입은 의미 없는 말을 중얼거렸다. 그는 다음 명령이 몸의 부위를 잘라내어 사람 형상으로 맞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리오나는 이 기괴한 명령을 듣고 극도로 혼란스러워했다. 류는 자신이 희생양이 되겠다고 스스로 자기 몸을 자르겠다고 제안했다. 전기톱을 가져와 류에게 빨리 행동하라고 재촉했다. 류는 단호하게 전기톱을 들고 망설임 없이 자신의 다리를 잘랐다. 나츠코는 그 끔찍한 광경 앞에서 기괴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태연하게 전기톱을 발로 차속도를 더 높였다. 류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격렬하게 소리쳤고 한쪽 다리를 잃자 몸이 굳었다. 나츠코는 참지 못하고 계속하라고 재촉했지만 류의 굳은 표정을 보고 그녀는 그가 죽었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렸다. 류는 붉은 액체 웅덩이 속에 쓰러졌다. 붉은 웅덩이 속에. 리오나는 고통스럽게 비명을 지르며 울부짖었다. 류가 죽었어. 나츠코는 무자비하게 전기톱을 작동시키고 직접 행동에 나섰다. 리오나는 분노하며 그녀를 욕했다. 이 악마 같은 녀석을 끝장내겠다고 맹세했다. 나츠코는 그 말을 듣고 리오나를 비웃으며 겁쟁이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고 비웃었다. 아는 언제 깨어난 걸까? 그녀는 나츠코의 파렴치한 행동에 분노하여 그녀에게 다가가 몸싸움을 벌였다. 나츠코는 그녀의 질책에도 냉담하게 작동 중인 전기톱을 아이 몸을 향해 휘둘렀다. 갑작스러운 공격에 아는 금세 쓰러져 움직이지 않았다. 나츠코는 다시 리오나에게 시선을 돌렸다. 유일하게 의식이 있는 사람. 그녀는 한 걸음씩 리오나에게 다가갔다. 리오나는 두려움에 움직일 수 없었고 노부아키에게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었다. 절망적으로. 나츠코는 그녀의 애원하는 표정을 보고 잠시 웃었다. 나츠코는 리오나를 앞으로 세게 끌어당기고 전기톱을 작동시켰다. 톱날이 리오나에게 거의 닿았을 때 마침 깨어난 노부아키가 큰 소리로 나츠코를 막아섰다. 방금 류가 한 일에 대해 듣고 노부아키는 몹시 분노했다.
그는 유가 왜 그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따랐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리오나는 유가 친구들처럼 강해지고 싶어 했다고 대답했다. 노부아키는 괴로워하며 류에게 다가갔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류가 강해졌고 자신을 훨씬 뛰어넘었다고 말했다. 나츠코가 그 감상적인 분위기를 깨고 그를 현실로 끌어당겼다. 나츠코가 다음에 뭘 해야 할지 묻자 노부아키는 왕의 잔인한 명령을 이해할 수 없었다. 노부아키는 이 미친 명령을 따르는 것을 바로 포기했다. 그는 살아있는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다른 해결책을 찾자고 제안했다. 나츠코는 리오나와 노부아키 사이에 뭔가 이상한 점이 있다는 것을 문득 깨닫고 질문을 던졌다. 리오나는 현재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나츠코에게 모든 것을 공유하자고 제안했다. 그녀는 분명하게 말문을 열었다. 그들 각자가 글자 하나씩을 받았다고. 나츠코도 이 점에 대해 궁금해했다. 그녀 역시 게임 시작부터 글자들을 모아왔다. 리오나는 그 글자들을 합쳐보자고 제안했다. 이 게임은 요나키 마을에서 온 바이러스라고. 노부아키도 글자들을 합치면 해결 방법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나츠코는 이를 믿지 않는 듯 했지만 노부아키에게 반박당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 계속 그것들을 모아왔다고. 나츠코는 자신은 그저 살아남고 싶을 뿐이라고 소리쳤다. 왕이나 이 게임을 이기고 싶은 게 아니라고. 그녀는 리오나의 휴대폰을 빼앗아 잠시 글자들을 조합해보더니 암호가 서서히 드러났다. 살아남은 자가 있는 한 왕게임은 인류가 공식적으로 멸망할 때까지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 이 말에 세 사람은 동시에 경악했다. 그들 셋 모두 살아남을 기회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 사람이 살아남으면 그 바이러스를 다른 게임 참가자들에게 전파하게 되고 인류가 멸망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즉, 이 게임을 끝내려면 모든 참가자가 제거되어야 한다는 뜻이었다. 노부아키는 인류를 위해 자신들을 희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리오나는 자신의 운명 앞에 무력했다. 갑자기 나츠코가 크게 웃기 시작했다. 그녀는 인류를 위해 희생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그녀는 화를 내며 노부아키의 옷을 잡아당기고 그 미친 생각 때문에 그의 뺨을 세게 때렸다. 리오나가 막으려 했지만 나츠코에게 걷어차여 멀리 날아갔다. 그녀는 노부아키의 목을 세게 조르며 자신이 살아남아야 하는 이유를 끊임없이 늘어놓았다. 노부아키가 화를 내며 그녀를 걷어찼지만 나츠코는 멈추지 않고 다시 그를 공격했다. 노부아키를 구하기 위해 리오나는 전기톱을 들고 나츠코를 끝장냈다. 노부아키는 순간 자신을 탓했다.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망쳤다고 느꼈다. 리오나는 그를 계속 위로하며 그 덕분에 자신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때 나츠코가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는 리오나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아직 살아있었다. 리오나가 부끄러워하며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려던 순간 노부아키에게 나츠코가 전기톱을 들고 노부아키를 쓰러뜨렸다. 공격한 후 나츠코도 노부아키 바로 옆에 쓰러졌다.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을 자기 손으로 끝내고 싶었던 것이다. 나츠코는 노부아키와 함께했던 따뜻하고 즐거웠던 지난 시간을 떠올렸다. 리오나는 걱정하며 노부아키에게 다가갔다. 그는 힘없이 리오나에게 꼭 살아남으라고 말하고는 눈을 감았다. 잠시 후 노부아키는 눈부시고 평화로운 이상한 공간에서 문득 깨어났다. 치에미가 나타나 그를 꼭 껴안았다. 그는 죽은 친구들과도 제외했다. 모두 함께 어딘가로 향했다. 현실에서는 리오나가 조용히 노부아키를 해변으로 끌고 갔다. 그녀는 그의 입술에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그녀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를 흔들며 깨우려 했다. 깊은 바닷속으로 가라앉았다. 다른 그룹과 함께 계속되고 있었다. 다른 학생들과 함께.